그러면 오늘 그거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천천히 붙여 나가려고 해요. 예, 오늘은 의지를 흩찾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79페이지에서 제8장 법은 가슴 속에 새겨서 이겨내고 반죽해 나간다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 정신을 가슴에 새긴다. 그 뭐냐면 중용기도는 복음 가슴 속에 새겨놓으면 한 번 새겼으면 불실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아니 국자는 재밌는 얘기 생각나. 얼른 그래 달러 국자죠. 달러 국자에다 사람이라 쓰면 이제 부처님 국자예요. 그 부처님 국자를 옛날 말하자면 오국주 교수님이 전남대학 교수를 모아놓고 싶어요. 부처님은 사람 가치가 달러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로 설명된 것이 달러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 부처님 국자라니 이렇게 오국주 교수님이 부처님 국자를 달러 국자에다가 사람을 붙여 만들고 있다고 이 생각이 나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제목으로 보자면 복음 가슴에 새겼으면 물질 가슴에 새겼으면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 내용을 갖고 지난 시간에 한 번에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래갖고 그 다음에 80페이지 80줄에 나와 있는 대로 보자면 그렇게 해서 공자님과 불보신 분도 자기 제자인 아내보단 뛰어난 대목도 있지만 못한 대목이 있다. 열심히 공부 철저하게 내면서 간직하고 있는 자기 자신 내면을 간직한 것은 아내가 공자님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공자님은 이것저것 해야 하니까 자기 자신을 가슴에 생기보다는 제자들 가르치기 바쁜 분이다. 그럼 공자님의 장점은 무엇이냐? 가르치는 데가 있는 것이다. 제자들 장점은 무엇이냐? 공자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간직한 데가 있다. 그러면 간직한 것과 간직한 것과는 합쳐갖고 공자님의 장점도 배우고 제자들 장점도 배우고 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80페이지 40줄에 나와 있는 저 끝에 나와 있는 대로 공자님은 공자님대로 제자는 아내대로 장점이 있는 것인데 두 개를 합쳐놓고 보면 뭐있냐? 그것이 스승 역할을 하는 교와 제자의 역할을 하는 학과 합쳐져갖고 교학상장이 되는 것이다. 스승이 있어서 제자가 없으면 안 되고 제자가 없으면 스승이 있지만 뭔 상이냐. 그래서 스승다운 스승과 제자다운 제자가 결합되어지는 대지위에 관한 화합될 방향이 교학상장이다. 교학상장이라는 정신으로 전남대학에서 특히 법대에서 로스쿨 만들다 보니까 그 고시반대지 공부한 학생들한테다가 그 모임에 고시반의 교훈 그때 훈으로 지적해 주신 분이 교학상장이라고 써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조선대학 교수였던 박태삼 선생님이셨다. 그 선생님 요거 갖고는 안 되었습니다. 더 하십니다. 무엇을 한가?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저 제자들이 가슴에 간직하다 보면 쓰게 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것인데 깜짝 놀랐던 다시 말하면 공자님 보기에 공부 열심히 하는 수양하는 태도가 아내가 나보다 낫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스승도 제자를 공경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승의 장점, 제자의 장점이 합쳐진 것이 바로 교학상장이라고 한다면 스승도 제자를 공부하는 제자를 공경하는 마음 가졌다. 그것이 서로 간에 스승과 제자가 서로 간에 우러러보고 장점을 인정해 준다는 교학상경으로 합시다. 공경정자를 볼게요. 그래. 그래갖고 그 말씀에 교학상경이란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서 박찬 선생님이 정교수 자네는 보통 사람이 아니네. 내 제자가 아니네. 내가 자네를 공경하는 마음인데 그것이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뭐이다. 스승은 부모가 똑같으니까 군사부 스승과 임금님과 부모는 똑같다고 본다면 공경해야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무려 한 마음 한 뜻이가 사랑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입니다. 그래서 교학상경, 교학상장, 교학상친이라고 한 것 갖고 전남대학 고시반의 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갖고 공부 열심히 해보다 보니까 드드없이 그냥 한 번에 그 고시반 면제는 그 고시
고시 반에서 한꺼번에 법대에서는 한꺼번에 9명이 붙었는데 조선대학에서는 한 사람밖에 안 붙어갖고 전남 조선대학 합쳐갖고 법학회 만들어갖고 조선대학 그때 총장 맡고 계신 고창희 선생님 모시고 이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회장이 안 오시니까 전화로 아무리 해봐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 못 가겠어 이래볼게 나 부인한테 못 가겠어 아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만 말고 못 가겠어 그때 오셔갖고 한 얘기가 바로 말하자면 전남대학에서 9명 붙었는데 왜 조선대학에서 그 선배였던 조선대학에서 한 놈밖에 못 붙었고 진짜 책표기였냐 그래갖고 박청 총장한테 체질자 익상 붙어갖고 불려갖고 고창희 총장님이 조인트까지 날이 그날 그렇게 그날 부인한테 나 못 가 그래고 내가 사정을 했어 스님 다 여기서 나가고 저기서 나오고 다 스님 제자 아닙니까 그렇게 못 간단 말이야 오셔갖고 그 다음에 이제 술 한잔 대접하면 축하하고 그랬더니 그때 마음 풀려갖고 거짓말 했더니 한남이는 길어 누구든지 어른들 받들고 지선생님을 그냥 부모처럼 먹고 다니는 이 포토가 되니까 화합이 되는데 우리 대학을 안 간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냥 마시더라고 그 이어담이고 그 내용이 바로 이 대목 부분이 즉 드리려고 한 것이 다시 말하면 79페이지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중용은 어디서 이루어지 하냐 내재적인 자각성 자기 마음 가운데서 깨달음이 내가 일을 해야겠다고 하는 내재적 자각성이 있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있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관한 서론편은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웠으면 쓰겠다. 이거 굉장한 명문이야. 사랑하는 신자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조선조 때 진짜로 유학자를 모아놓고 가르쳤냐? 중요한 가르쳤냐? 맨 추상적인 고상한 얘기 나오고 앉았지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그 심장을 울리는 마음이 소통되어지는 것들이 그때는 안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읽어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목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을 보자면 모든 사람들 속에서는 바로 자각성이 있어가지고 자각성과 타각성이 결합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제가 80페이지 마지막에다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중용이라고 하는 타율적인 원리를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첫째로는 처음 그러면 피유 남이 주는 것을 받아서 말미암아서 피유에서 자유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것을 한다. 그래서 첫째로 말하면 피유를 자유로 나 그 못 쓰게 너 한번 써봐. 이거 한번 써봐. 그 피자는 이불 피자 있죠? 피유를 그 오리벨에다 끝까지 피자 피유를 말미암은 피자를 자유로 그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종 시킨 대로 따라서 하는 것으로부터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종에서부터 주로. 세 번째는 뭐냐면 남이 주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부터서 이제 자기가 깨달음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각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유란당이나 종이나 가르치는다는 것은 중생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시키는 것을 따라가는 비용 입장이죠. 중생으로부터서 이제 자기 적극적인 원력을 갖고 사람을 살려내는 보살로 이 네 가지 요소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랍니다. 피유로부터서 자유로 자유 아시겠죠? 다 아실 그 정도 다 아실 피유에서 자유로 종어자 간자로 말하면 사람자 두 개는 이 종자가 따로 종자죠. 따로 종자로부터서 이제는 지가 주인으로 종에서 주로. 세 번째는 남이 주는 받은 가르침을 받는 교로부터서 자기가 깨달은 각으로 교로부터 각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피조물이 중생 끌려다니는 존재로부터서 이제는 뭐든 해갖고 다 포용은 뭐요? 중생에서 보살로.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이 짧은 다시 말하면 중용에 있어서 제8장은 응중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가지고 꼭 다른 부분이 있기 전에
이 처음 부분들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녀가 꼭 이 오랜만에 왔지만 어머니 덕분에 어머니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그 정성에다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큰 대각을 자각을 얻는 효녀가 되네. 세상에 우리 이 모임에서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우리 신여경 의처럼 이렇게 얌전하고 전 부모한테 효성이 지극하네. 복 받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 다시 말하자면 효경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같이 하면 우리가 다 하나의 보살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앞에 부분 잔소리를 한 것은 짧은 것 같지만 이 속에는 79페이지, 80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실질적인 중용에 있어서 가치 체계의 핵심이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타율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읽다가 보면 마음에 깨달은 것이 문득 나와야 됩니다. 이들은 그래서 잔소리가 돼서 안 됐으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대목을 저는 저 나름대로 읽다가 이 부분을 읽다가 독일에서 6.25 때 그 고생하시면서 자식 직접 키우셨던 우리 어머니 사진 놓고 말하자면 인삼차 한 장 떠서 올리고 새벽에 잠깐 어머니한테 인사 드리고 나서 가만히 책을 보다가 가슴 속에서 뭉클히 솟아난 것이 있어서 슬픔하고 어머니는 감사하고가 연결되어 갖고 책을 읽다가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바로 말씀드린 종으로부터 주인으로 타율로부터 자율로 이것들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개발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바꿔지기 시작했던 것이 그때 내가 독일에서 어머니 사진 보고 어머니한테 인삼차 한 잔 올려놓고 예불 드리다가 그때 느꼈던 것을 갖고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타율이 아니라 자율로 내가 주인이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예수님한테 배운 것이고 부처님한테 배운 것이고 공자의 맹자님한테 배운 것이고 그런데 실은 어디서 배우냐,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것이고 그게 생각해보세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능력도 없는 양반이 몸만 쉬어간 양반이 당신 자기 스스로 원력 갖고 결단해서 자식들을 키우자니 그 뜻을 생각해서 이 속에서는 이 79, 80페이지 있다 보면 이 속에는 끌려가시면 우리 아버지 모습도 보이고 어머니 모습도 보이고 할머니 모습도 보이고 부처님 모습도 보이고 청아스님 모습도 보이고 이 안에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건 단지 중용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보면 중용이라고 하는 말 단어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한 덩어리 하지만 내가 우주를 전부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데는 주인은 아니지만 그냥 너무 한 몸이 되어가는 자세가 아까 들어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앞에 있는 잔소리를 끝내고 그걸 막 가버렸는데 81페이지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또 81페이지부터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대목을 아주 아침에 아까 얘기했던 청보 뛰고 나서부터 아주 일을 아까 들으면서 끝까지 읽어서 81페이지부터서 벌써 이 84페이지까지 내용이 보시냐 그 소개가 다시 말하면 중국에 있어서 삼장법사 현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제 중국에서는 국제인법 지도 못 배우겠다. 인도 가서 배워야겠다. 하지만 한문만 갖고는 절대로 상스크리트를 범어를 배울 수가 없다. 다시 배워야겠다. 그래갖고 인도에 가서 고생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18년 동안에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전 인도로 돌아다니다 왔던 그 양반은 삼장법사 현장의 기행문에 관한 논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뻥트라고 만들어낸 중국 4대 기술 중에 하나인 서유기에서 손오목이라고 하는 글자가 접할기하고 사오정하고 크고대면서 뭔데 나오지만 그것을 이제 어쩌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바보같이 손오공한테 끌려다니면서 당신을 지켜왔던 그 삼장법사 현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대목을 다시 읽다 보니까 저로서는 무엇이 느껴졌냐. 여기 서유기에 나오는 마지막에 있어서 18년 동안 고생해갖고 그 인도 불경들은 전부 싹 짊어지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니까 현장에 돌아오니까 다시 만난 이
당나라 당태종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갖고 야, 그 현장 너무나 결영지에 있을게 네가 돌아와.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좀 심하게 말하면 상황에 따라 네가 나 뒤로지서 왕자리를 차지할 수 있잖니. 그런까지 시키려고 해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중을 버려보라. 그래서 이제 다시 중을 벗어갖고 환속계라고 그 장가도 가고 자식 낳고 해라. 그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요, 제가 하던 대로 한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다시 돌아와서 중자리로 인도에서 배웠던 것들을 지켰던 터전이 뒤에 나와 있는 바로 유명한 바로 인도에서 가져왔던 법전을 다 그다 모아놓고 세워놨던 거기 있는 그 옛날 독집입니다. 그 독집가 84페이지 제17주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자은사라고 하는 그가 자은사에 있는 13층짜리 자은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3층까지 올라가고 한층 댕길 때마다 내가 내 생애에서 거기 층마다 올라갈 때마다 3배씩 올리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들어오는 데가 삼장법사 현장님 모셨던데 그 엄청 상이 있고 근데 그 밑에 가서 현장 상 밑에서 그냥 뭐 발등에다 입 맞추면서 큰스님 저 큰스님 손자지요? 그러고 완전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인연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결호선하고 유별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결호선은 아마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집사람 베개병 걸려갖고 아주 죽기로 인연 사람이 살아나게 된 배경 속에는 이런 인연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래서 그때 그 삼장법사 현장님 배우고 보냈던 것들이 기록이 되어서 나로서는 특히 이 내용이 창세하게 됐던 것들을 다시 보게 돼서 아 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그 현장 삼장법사 계셨던 현장 거기 가서 자은탑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2년으로 해서 그 나는 연이 좀 있는 사람구나 하는 얘기를 감히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호선은 81페이지 부분도 아주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관한 것을 지금부터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간 내께서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만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자면 여기 중요한 내용은 뭐냐? 삼장법사 현장이 중용을 받아들인 것 같이 부처님법을 자기의 추구 목표로 생각해서 실행한 것이다. 그 이 내용은 설명하려고 한 것이 뭐냐? 그럼 삼장법사 현장이 인도 가서 불교 공부를 해왔던 것을 뭘로 보냐? 그 중용 공부를 자기가 자각해서 수행해왔던 것하고 똑같이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속도 내가면서 그러나 실은 말하자면 상황이 그분이 고생했을 뿐이지 실제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부분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십시오. 시각 불방기 주구적 목표. 시각은 시시각각으로 그 말입니다. 시시각각으로 그 말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어느 순간도 놓치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그 말은 언제나 끊임없이 불방기 주구적 목표. 자기 가슴 속에 심어놨던 목표를 그 앞에 페이지에 나와 있던 대로 그 바로 말은 가슴 속에 새겨놨고 목표 선 것을 말하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했던 목표를 불방기 추구. 그 목표 추구하는 것은 한순간도 방기 뛰어버렸던 적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 번 마음을 먹었으면 끊임없이 놓지 않는다. 그것을 다시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내가 모셨던 총학 선생님께서는 장좌불화에서 누워서 주무시지를 않는 분입니다. 그 장좌불화라 하는 말은 앉아서 언제든지 참선해서 계셨고 눕지를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눈은 감고 계시지만은
머릿속에 있는 정신식, 자기 자의식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식은 한 번도 돌아가실 때까지 떠난 적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장좌 불화라고 하는, 그것이 다시 말하자면 염념상속하는 식이 끊어지지 않는 경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서 보자면 그 정신이 바로 중용의 정신은 무엇이냐, 불교에서 얘기하는 장좌 불화하는 참선 정신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장을 편의상 끊어볼 수가 있습니다. 82페이지 일반인은 거기서부터서 세 줄 끊어갖고 또 세 줄에서 6줄까지를 제1문단이라고 보였다. 그래서 앞에 일반인 값에다 1번을 써보였다. 그 다음에 7째 줄에 있는 보자면 명나라 때에 있어서 소설인 이 오승은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설기는 당나라 때에 있어서 이 삼장법사 현장이 인도가 공부했던 얘기다. 설명했던 명나라 때의 소설가인 오승은이라고 하는 부분 나온 때부터 쭉 그려갖고 어디까지 나왔냐 하면 그 제목이 연결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삼장법사 내용이 다 설명된 때까지가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당전장이 그 임금 자리까지 준다고 해도 안 가고 다시 중로로 돌아와갖고 아까 말한 인도에서 가져왔던 법을 정리해갖고 삼장법사라고 하는 얘기 되는 대로 보자면 경장, 경전에 관한 것, 그 다음 수행에 관한 율장, 그 다음에 그런 거 갖고 이론 따져서 유교, 불교, 도교 다 합쳐갖고 천하에 관한 인문의 근본 정신으로 통합시키는 논리, 그것이 경장, 율장, 논장이라고 하는 3장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간단히 편의상 말하자면 첫 페이지 첫째 줄에서부터 6째 줄까지를 제1절로 하고 두 번째는 7째 줄부터는 제2절로 해가지고 다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쭉쭉 설명해 나간 데는 과거에 다시 말하면 현장의 고생했던 과정을 설명한 것이니까 문장이란다 체학적으로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시고 지금도 나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보자면 일반인이 제1개월 기간이 1개월 기간지 내에 취가히 중용기도를 공부하기로 했다가 그놈의 1개월 동안도 불가히 위배 지켜내지 못하고 말아버린 때가 수없이 많다. 일반인은 그러니까 단지 1개월 동안 기간 동안 내에 있어서도 가히 위배 중용기도 중용의 도리를 지켜나가기로 했던 마음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고 어길 때가 있는 것이다. 보통이란 말이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은 다 1개월 동안 지키기도 어려운데도 그런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내는 영원 현수 중용기도 아내는 가슴 속에다가 죽는 날까지 영원히 중용의 도리를 은사님 공자님한테 중용의 도리를 긴수 가슴 속에다가 튼튼하게 진짜는 걸 간단한 진짜죠. 흔들림이 없이 간직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럼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아내지 이 소위 능흔호지 천행중용기도는 아내가 능히 흔호지 대단히 좋게 아주 잘 중용의 도리를 실천할 수 있었던 소위 까닭은 아내가 중용의 도리를 능히 잘 실천해낼 수 있는 소위 까닭은 무엇이냐? 그것은 까닭을 두 가지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시, 인, 위, 타, 용, 내재적 자각성하고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각성, 아내가 스승이 줬던 가르침을 그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받아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이는 타는 용, 내재적 자각성, 자기의 자각성을 가지고서 스승이 주었던 것을 가슴속에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러니까 원인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밖으로부터 오지만 자기의 내재적 자각성을 통해서 자기의 자각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데가 중요한 첫째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 치, 인, 위, 타, 용, 내적 거기서 인, 위 앞에다가 조그마한 동그라미 쳐서 1번을 쓴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결국은 자기가 주체가 되었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파, 중용기, 도를 중용기 파는 무엇을 목적을 정확히 해서 말이에요. 중용기 도라고 한 것은 지가 받아들여 가지고 잡아갖고 당주 마땅히 무엇인 것으로 삼았다 그 말이다. 자기 필생 추구적 목표. 내가 이 중용기 도를 내가 죽는 순간까지 죽는 넘어갈 때까지 절대로 필생 목표에서 놓치지 않는다. 그 당주 마땅히 실생시켜 나가야 할 목표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밖의 것은 자기 것으로 자각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자기가 결단돼도 보통 결단되는 자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필생추구적인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마지막 부터의 시각 불방기.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생각했을 때부터 처음에 자각에서부터서 목표 삼을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시각 불방기. 시시각각으로 어떤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놓치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시각 불방기가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각성과 그 다음에 필생적 목표와 세 번째는 불방기, 세 가지가 요인이 되어가지고 중용을 통해서 아내라는 사람이 깨닫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다. 똑같은 뜻이 다 마찬가지다. 그것은 바로 말하자면 넷째 줄부터 무론 말할 것도 없이, 물론 학도 배운 것을 실천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환시 또 나아가서 습예. 예는 말하면 그 계속해서 실천한 말이다. 그래서 바로 말하면 습예, 익히고 실천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배운 것을 익혀서 실천해 나가다 보면 바로 이 시각 불방기 추구적 목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시시각각으로 어느 순간에도 자기 수행해 나가야겠다는 목표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불방기란 말은 놓친 것이에요. 불방기 놓치지 않는 것이며, 그러다 보면 무엇이냐면 견지 시종적인 마음 먹었던 마음을 숨 넘어갈 때까지 시종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견지 튼튼하게 지는 간직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추구 목표를 가슴에다 간직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오늘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염념상속이란다거나 염불이란다거나, 특히 청하스님 같은 분이 하시고 계시는 염불법은 바로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염불선이라고 합니다. 염불선법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시각각 불방기 추구적 목표가 부처님 성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때 하는 것이라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상 나눠놓고 보자면 학도하고 습예하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길을 설명한 것이 시각 불방기 추구적 목표. 거기다가 편의상 1번을 써보고, 그 다음에 견지 시종적이다가 2번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인준요 취 간 하급. 인준요란 말은 이것을 인준의 말을 확인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마음속에서 간직해서 확인한 다음에, 확인하고 나서 취 간 하급. 그 딱 자기가 마음속에서 잡았던 것은 하급.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추구 목표 정하고, 그 다음에 견지하고, 그 다음에 인준는 다음에 시종, 이 바로 말하자면 하급 해가 나간단 말이에요. 간 하급 깍 붙잡아서 시행해가 끊어지지 않게 유지해 나가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거기서 그래서 아까 인준요 간 하급 그걸 3번을 쓴다면, 그 다음에다가는 불계초 충은 가슴속에 머금었던 간직했던 각오처럼 자기의 생각을 각오를 한 번도 처음 생각을
바꾸지 변덕을 시키지 않는다 말이에요. 바꾸지 않는다, 고치지 않는다고 또 간직하고 거기다가 4번을 그러니까 불계 초충을 4번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것이 꾸준히 연결되지 어디까지 가냐 바닥까지 이어갔죠. 그 자연이 해수도 거성입니다. 그 수란 말은 조그마한 깨끗한 물 진한 물이 거성 줄기 물줄기 쪽으로 그 큰 시내 강줄기를 이루어서 거기에 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말하는 작은 물줄기가 큰 물줄기로 시내를 이루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다는 시내 거자 얻어 되고 그 거자도 된다. 시내를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큰 물줄기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다 5번 그 다음에 과숙 체납 외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오래 놔두면 있게 되면 체납 꼭지가 자연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꾸준히 영림상속해 갖고 일생 동안 그 흔들림이 없으면 그 다 익어가지고 다 익으면 뭐됩니까? 꼭지가 떨어지게 그 말을 하는 것이 재밌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 말이 보십시오. 거기 자연히 그저 이혼적이나 과숙 외가 오이가 익으면 체납 꼭지가 떨어지게 된다. 체자가 꼭지잖다. 꼭지가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말하자면 6번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참으로 이것은 뭐냐? 여속어 소설. 보통 사람들이 세속에서 말하는 것 같은 말들이 세속에서 그냥 함부로 말하는 말들이 실제로는 사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 기관 문자가 근사하니까 거기다 긴 여속어 소설 그러면 뒤에까지 붙여진다. 실제로 사람들이 속되게 그저 덜렁덜렁한 소리 같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이 뭐냐? 그 말이 뒤에 나온 대로 노천이 저 하늘에 계신 오래된 나이 많이 잡순 늙은 하느님도 불부 유시민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이다. 이 여사님 유시민이 뭐라고 번역하면 썼습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을 딱 가지고 마음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다시 찾았으니까 뭐냐 하면 뜻이 있는 사람, 뜻이 깊은 사람 그렇게 되고 다른 말하자면 포부가 큰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속에 큰 뜻, 아까 일관했던 큰 포부를 간직했던 사람은 하늘이 버리지 않고 불부란 말을 버리지 않단 말이죠. 하늘이 그 사람 뜻을 받아서 내 대신에 나와 동지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뜻으로 큰 뜻을 가진 사람을 포부 가진 사람은 하늘을 버리지 않고 다 불부 버리지 않는다 도와준다. 그 말을 멋진 다른 말을 하면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큰 뜻을 갖고 얘기를 하면 바로 뭐냐? 큰 뜻이 뭐죠? 하늘 뜻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죠. 이 대목이 문장은 그냥 그냥 써진 것 같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뜻 생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늘이라면 노천 보통 하늘이 아니요. 그리고 서양에서 보면 하느님을 꼭 처음 나왔고 그 노인으로 그려져 있죠. 하늘에 계신 오랫동안 살아오셨던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을 불부 버리지 않는다, 배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큰 뜻을 지킨 사람이 그게 뭐예요? 100년, 100번, 1000번 설을 물에다 달고 몽둥이 치죠. 100번 단련한 때를 뜯어갖고 되면 그게 뭐예요? 강한 강철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공덕이 원만하고 싸우고 했던 공덕은 한 번 일회용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덕을 쌓다 보면 공덕은 뭐예요? 그 공덕을 같은 곳에마다 본 데마다 다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공덕은 원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다시만 뜻이 끊임없이 걸렸으면 모든 것은 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넷째 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부분이
삼장법사가 18년 동안에 인도에서 고생하면서 죽을 고생하다가 다 겪고 와서 공부했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6개 줄이야말로 중용어 수행에 관한 가장 중요한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대소설가로 이제 7줄 써봅니다. 그래서 편의상 2문단을 한번 써보죠. 그 다음부터는 3분단, 4분단을 어떻게 쓸 것이냐 갖고 주려고 써서 그렇게 하면 번호 많이 써갔길래 내가 이러면 나머지 이거 나가면서 생각하면 써가자 그렇게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나가면서 보자면 명나라 때의 소설가였던 명대소설가인 오승은이라는 사람이 제 불후적 명장편 신화소설 서유기비 그 사람이 썼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르적 썩을 후자니까 변치 않는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신화소설인 서유기 손오공의 서방세계 다시 말해 인도에서 부처님 만나갖고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과정인 서유기라고 하는 4대 기설을 중국 사람 써갖고 어떻게 보자면 인도보다도 더 불교적으로 설명했던 것이 서유기입니다. 4대 기설인 서유기를 오승의라는 사람이 썼는데 불교소설 쓴 가운데서 입잔 소음입잔 서유기 속에서 사료 당승사도 일행이 당나라 중인 삼장법사와 그 제자의 스승과 제자의 일행이 서쪽에 있는 인도 쪽으로 가서 취경적 고사 경을 구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행해왔던 수행기를 고사를 사료 정리를 했다. 서유기 속에서 사도 스승과 제자가 서천으로 인도 가서 경구해왔던 이 고사를 설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서유길이 소사적인 손오공 등 인물들은 서유기 안에 있는 소사적 설명하고 글이 썼다니까 그 안에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있는 손오공 등의 인물들은 도지, 작자, 허구적 이와 같은 인물들은 모두가 다 손오공 등 인물들은 다 허구적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해서 만드는 머릿속에서 지어낸 허구적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구상해서 만든 것이고 그 1번이고 그 다음에 나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에서 여기서는 항마 마귀를 항복받고 요기를 항복받고 그 다음에 괴상한 짓거리들을 죄는 억제시키고 못된 놈들을 휘어잡고 했던 그러니까 항마 제요적 고사 이 얘기들은 또 고사는 또야 도시 작가 허구적 이것도 다 오승은을 비롯한 작가들이 지어낸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머릿속에서 그려낸 작품들이다. 가상작품이다. 그런데 다만 제 역사상에서 보자면 제 역사상으로 볼 때 있어 역사에 있어서는 당승은 실제 실유기인 당나라 중인 삼장법사 현장은 사실상 그 사람이 현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실 문제는 그러니까 그다 1번 쓰고 당승은 실제 기이고 두 번째는 취경도 학유기사 학은 확실히 그 말이에요. 분명히 그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로 보자면 여기 오승은이라는 사람이 쓴 서유기 속에는 바로 삼장법사 현장이라는 당나라 중과 그 사람이 가서 불교에서 경제를 얻어왔던 사실 두 가지는 사실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놈을 이론적으로 뒷바라 여기서 만들어낸 오승은이 뻥틀어 놓았던 가상적 내용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가서 당승에 들어가서 사실부터 설명하자면 당승은 취시 현장이니 당승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은 현장이라는 사람인데, 현장은 인타, 정통, 인도, 불학, 중적, 경장, 율장과 논장적, 논장하여서 이 피예 위 삼장법사, 소위 우칭 당삼장이라고 하였다. 다시 보자면, 당나라 중원, 이 사람은 실제 있었던 사람은 현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타는 뭐뭐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그 사람은 현장은 인타가 정통 인도 불학 중적, 그 사람은 정통 인도 불교에 관한 학문적, 이 불교에 관한 학문 가운데서 큰 정으로 보자면 경장, 율장, 논장이라고 되어 있다. 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불교와 관련된 교리의 이론 체계를 경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론 체계가 되어 있는 장은 책이란다거나 고전 모아지고 즉그만 도서관 이라고 있죠. 다시 말하면 도서 체계와 즉 불경의 이론 체계와 그 다음에 율장, 율은 법률이지만 수행 체계란 말이에요. 스님들 공부한 사람들이 겪고 지켜나가야 할 수행 체계와 그 다음에 논장, 이론적인 논쟁을 통해서 입증되어지고 검증되어지고 비판받았던 것들을 설명하는 논장, 이론적인 체계와, 그러니까 고전적인 문서 체계와 행동 수행 체계와 그 다음에 들어왔던 학문적 논쟁 체계와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해서 불교에 관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그래서 논장, 율장, 아까 말한 경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피예 위 삼장 법사, 그래서 이 삼장을 경장, 율장, 논장을 다 정통했다고 해서 정통으로 말미암아서 피예 위 삼장법사, 상장법사라고 하는 피예, 존경받는 명예로운 자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피예란 말은 명가를 얻었다고 말이에요. 인정을 받았다고 말도 되죠. 그래서 가장 공정을 받는 명예로운 자리를 삼장법사라고 하는 명예를 얻게 되었고, 이것은 그러므로 소위 위칭 인도 사람이 아니라 당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말하자면 이것은 중국 놈이 와갖고 인도에서 1등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당나라의 삼장법사라고도 부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만 이 내용을 보자면, 중국은 당시에 있어 인도의 사상체계에서 따라가면 저 쬐까맸는데 현재는 사람이 뛰어들어가고 부처님 밑에 바로 들어가서 부처님 몇 명 수 몇 명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것을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 대목만 좀 설명하고 좀 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 보자면 출생 후 일개 관리 가정, 공직자의 가정에서 탄생했다고 하죠. 그래서 전가는 도시 건성적 불교도, 그래서 그 현장의 모든 식구들은 모두가 다 건성적, 건성이란 정성스럽고, 건이란 말은 깨끗한 몸가짐, 몸을 사는 것이, 몸을 정성스럽고 단정하고 정성스러운 불교도 집안 식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시간은 늦으냐, 그러면 수나라 때가 이루어져 갖고, 수나라 얼마 보다 망해버렸습니다. 당당하지만 수나라 정부에서, 수조 정부에서 제 낙양 지역에 그때 이제 수나라가 서갖고, 당나라 전에는 천하를 먹으려고 했으니까 그다가 이제 못된 짓거리가 망해버렸던 수나라 정부에서 자기 서울로 삼았던 낙양에서, 고자는 시험 볼 고자죠. 그 성자는 뽑을 성자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누구서 뽑았냐? 하상 중 1등 중 뽑는 시험에서, 중선발 시험에서, 하상 뽑는 시험에서 타는 현장은 제 13세 시에 13살 먹어가지고
곧바로 13살 때 뛰어난 천재였기 그랬죠. 곡편자의 편피, 파격, 녹취, 출가, 당뇨, 화상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피파격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아주 특히 뛰어나게 그 말이죠. 파격적으로 녹취하여서, 녹취란 말은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입니다. 기록에 남게 되어서 시험에 합격하여서 녹취, 중급, 출가, 중이 되어가지고서 당뇨, 화상은 이제 정식 스님들 모든 걸 인정받았던 모든 것을 다 갖춘 스님을 화상이라고 한다. 정식 승려 자리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당조 천은 그러다 보니까 수나라가 어찌까지 하고 다니다가 이제 수나라가 이금들이 못된지 그러고 다니다가 흔들어지니까 당나라에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당나라에 의해서 수나라가 어머치가 엎어지기 시작됐던 당조의 초년에 당나라가 막 들어섰을 때에 타는 그 사천연구 불경 사천성으로 불경 연구로 갔다. 사천성은 어디냐 그러면 옛날 말하면 유비가 나라 만들었던 데가 사천성이죠. 그쪽 지역이 사천성이다. 그래서 사천성으로 공부하러 갔었다. 연구 불경 공부를 갔어. 그래서 사천성 가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발견했다, 깨달았다. 한문 경전이 한문 불경이 경득 황경이 역득 불완전 한문으로 만들어진 불경은 아무리 한문만 갖고 번역해봤자 역득 번역해 득을 할 수 있다고 말인데 번역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불완전하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야. 한문 경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문 경전 갖고는 불교 공부 못하겠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한문 번역해봤자 한문 갖고만 해서는 불완전하고 그 다음에 준학이란 말은 뭐냐면 확실한 말, 확실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정확히도 안 해. 하지만 한문은 문자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 연구하면 감독, 그 다음에 연구를 하면 할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감도 의문이 월다. 의문이 더 한문 갖고 설명하지 못하는 의문들이 월다.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월멋멋 하면 할수록 더 많아졌다. 의문이 많아져서 그래서 변학료, 변학습료, 범어. 그래서 곧바로 한문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범어, 상스크리트어를 인도 고대 학문어를 상스크리트어에 대해서 학습로 공부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나니까 상스크리트어를 보고 나니까 한문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기는 뭐냐? 결심, 불교 발원지, 천축. 불교가 탄생했던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났던 발원지인 천축 인도로 가야겠다. 발원지 천축하여서 그 부치 경전 가서 경전을 바로 가서 부에서 보아서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여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문 공부 갖고는 상스크리트를 해놓고 보니까 상스크리트의 변화에 대해서는 한문은 변화가 모르잖아요. 그 내용 보자면 상스크리트의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다시 상스크리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도 안 가고는 중국에서는 공부를 없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바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좀 쉬십시오. 저는 인력을 한 10번 읽으니까 굉장히 재미가 나갖고 선동하다 보니 이런 것들 이렇게 너무 그냥 좀 어색하게 유로부터 남이 주는 것을 받아서 말하는 거죠.
남이 주는 것을 받는 것부터 이제 지가 스스로 받은 거지. 남이 안 묻지 않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나무 동기로 붙어서 이제 자기 동기로 바꾸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착하게 됐죠. 내가 아까 말한 착하게서부터 한 친구만 받다가 지가 깨닫죠. 예. 근데 원래 이렇게 생각해요. 피 위에서 저기로, 조에서 종이 딱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교에서 각으로, 교에서 가르치는 놈 받다가 각으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피조물이 중생에서부터 부지자인 보살로 가르쳤다. 얘들 먼저 예. 중생에서 보살로. 미안합니다. 그러면 합쳐진 거예요. 다 합치면 부지. 이 맛을 네가 알기 시작하니까 묻어. 얘 적수 다 갖고 또 봐갖고 나사가 물어보잖아. 이 조카를 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연어만 피키면 되겠죠? 예. 좀 줄여보세요. 적수 오늘 오후에 조봉훈이랑 혼자 사람들 또 한번 공부하자는 팀 해주자는 사람들 만나보랍니다. 그럼 팀인들도 또 보고 드릴게요. 오후 몇 시? 그렇게 이제 우리 5시 끝나고 8시에나 만나라고 하나. 5시에 모아놓고 한번 회의해놓고 난 여기 집에 또 가서 그거 다 하고 퇴직 교수 친구들 니가 알아서 해라 믿어놓고 하고 그렇게 고기를 밥 먹고 같이 점심 먹고 같이 이렇게 손 한번 잡아보자. 따뜻해졌네. 건강해졌다. 벌써 얼굴 보고 여기 살 본게 끝까지 그 살 닿고 목 지금도 조금 적었고 이런 놈들 고맙다. 반갑다. 응? 아주 요새 지금 건강이라고 싸놓아져갖고 아주 그냥 날 막 덕분에 이제 딱 이러면 이거 갖다 줘 그랬죠? 뭐 더 줘? 선생님이 좀 받아주시지. 그러니까 그러고 그러면 이제 내가 자꾸 입을 개란 말이고 뭐또 치고 그러면 친절한 녀석이 정말로 그 언니 얘기를 하면 우리가 더 얼마나 남편 같으냐? 이 사람하고 지금 저기 남편이가 얼마나 안 되지만은 시집을 한 30년 동안에 이렇게 가까워졌어. 좋은 기사를 줬더라니까. 걔가 아니야. 내 누이 동생이 아주. 처음에 딱 본 게 그 전에 절에 다닐 때 동생 삼았던 사람 하나 있었다고. 그래서 그 위에 그 집마다 깨져고 그러는데 그런 거 같아. 그 착각했어 이제. 나중에 볼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근데 모양은 똑같아 이상. 근데 마음씨는 이 사람 훨씬 더 따뜻해. 이거 없는 거예요. 예, 20일 건데. 그래도 바꿔 오늘 며칠이나 오늘 24일. 그냥 하고 별로 볼게 있거든. 아니. 이렇게 22일 것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서. 오늘 건 없나 봐요. 몰라. 요것만 저런만 보고 잤어. 아니 여러 가지 뭐다 그렇게 좋아했네. 이 영화에서 좀 보고 어땠니? 형님 그때 중용하고 그 스님들 공부한 거 이제 연구로 참선하는 것도 없고 그것이 큰 차원에서 보자면 기독교에 수행했던 옛날 그 프란시스코 수행했던 과정이 있죠. 그거 다 똑같아.
단지 그걸 갖다가 꼭 거기다 왕초고 한 개는 이렇게 붙이라고 한 것이 있냐 없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중용을 이게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노장사상 할 때 우리 자연이란 네 글자가 얼굴이요. 그것만 깨치면은 다른 것은 피동적인 설명이고 이제 이 중용은 극비복리예요. 극비복리. 그 네자가 얼굴이요. 근데 그 극비복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아까 요거를 논문 같은 것이 일종의 광주 천부에 나오고 막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것은 이제 개인의 생각이고 극기란 말을 지금 아까 현장 노선에 이런 하고 있는 거예요. 극기란 말에 요거 설명하고 있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쉬운 세살인데 타격에 의해서 내가 좌절된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그 내가 결심했던 마음이 허물어지면서 포기로 가고 회장들은 좋은 수원한 목표를 갖고 그 어려움을 겪고 해서 그런 참 열매를 가져왔다. 근데 그것도 극히에 이제 말하자면 이 논문 쓴 사람이 이런 것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이 앞에 그 중용 설명할 때 그 당나라 적인거리나 또는 이제 한나라 그 유감 때 한신이나 이런 예를 들었잖아. 나는 이제 한신의 예는 좀 잘못 끝나니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 또 이제 그것도 결국 극기를 못했다 그래. 마지막에 극기. 자기 스스로.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전체가 극기고 이 다음에 뭐가 나오려면 모르고서 나뉘었다 한들을 모르겠어. 그 다음에 공예인지 공예는 백양이 말했는 사단에서 하양리만이라고 해요. 제가 그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예의 근본이지. 우리가 소위 인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도 마음가짐이나 내 행동 표현이 나를 낮추고 상대를 그 예의 근본이기 때문에 너무 함께를 모르게 하는 것은 극기요. 그 처음 이제 특히 말하자면 앞에 있는 것은 극기였다거나 기껏 관계된 일선 혼란한 욕망적 흐름에 끌리는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말하자면 타율, 나는 그래서 그렇게 보냐면 이렇게 타율로 가면 없어서 앞으로 투자는 자율로 경제로 없어지고 돌아오는 것은 하는 것이고 이게 그렇게 자기를 이긴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나한테 공부라고 예의 뜻이 뭐냐 그러면 옛날처럼 자기 마음의 욕망 집착을 벗어나서 전체 조화질서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조화질서가 예의야. 그래 보자면 그 문자 쪽을 떠나서 다 탈탈 떠나고 일부러 설명하다 보면 딱 해갖고 눈두덩이에 걸리는 게 눈 사람한테 눈두덩이에 걸리는 게 그리고 부위가 단지 다트는 놈만 배우는 교로부터서 자기가 생각해서 깨달아가는 각으로 그래서 교로부터 각으로 그러다 보면 그 차원에서 보자면 중생계로부터서 보살계 원력의 이견 자기가 보살계로 능력으로 지난 시간에 또 근면으로 아니요 근면보다도 공장에서 아니요 공장에서 도덕성을 떨어내다가 옛날 약속당시 증서사를 하고 있어. 증서사를 나오더라고. 농임주도 보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 도덕성도 그러고 돈 모으는 것도 그러고 공장님은 옛날 증서 야구감 그 우리 나타난 것이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말이냐면 그러니까 항상 우대를 받았었죠. 그리고 그 공장님 제자들 중에 희원님이 70명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서 상관을 못 해봤어. 그래서 아래는 공장님한테 대한 배워가지고 내가 접어주고 싶은 거 그거 그냥 벗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보통으로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 그것도 버려버리고 예. 자기 힘들대로 예. 그냥 좋은 집에 살고 그러면서 자유를 얻었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공자님이 연한 실천이 나를 실천을 못했다. 이제 또 이거 지난 시간에 저는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이거 진짜 깊이 이게 좀 우리가 배울 점이 많고 그런지 그 전에 내가 지도를 보다 사갖고 진짜 나는 썸도 건 나도 간데 예. 저기 옮겨놨던 데가 방이 좁아갖고 차를 어디다든지 무사 어딘지 몰라. 그래서 이 설명하는데 앞서 설명하는데 나 예. 지금 여행기에 왔는데 하지만 현장 보면 여행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다고. 이게 저도 하고 싶어 없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공부 시작합니다. 뭐 있죠? 뭐죠? 예. 예. 그리고 오늘 다 한다고 하면 모두 내가 그 에드발을 뛰었어. 예. 14, 15.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안 나온 거 예. 서명국장님하고 이거 정- 예. 정두영. 두용하고 그전에 우리 저 같은 분 야, 예. 우리 중복에 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연락을 하고 예. 나는 이제 설명을 해야 하니까 81페이지 밑에서 붙어서 7째 줄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 8째 줄까지에 있어서는 바로 젊은 13살 먹었던 젊은 화상인 국가에 선발되었던 중인 정식으로 성과를 통해서 선발되었던 중인 현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러면 어디서 그냥 진짜 불교의 원고장인 천축국에 가서 바로 인도에 가서 거기 가서 바로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쪽 경전을 보면서 그쪽 문자를 가지고 그 경문이 써져 있는 문자가 두 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잘 체계화된 문서를 정리하는 문어체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보자면 천축국에서 말은 버머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스크리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머를 더 쉽게 일반적으로 언문맥주로 말하고 댕긴 잡소리로 사투리가 쳐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상스크리트 아니라 그것보다가 파리어라고 합니다. 빨리어라고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어는 그냥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속인들의 대화법인데 빨리어도 상스크리트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중요한 부분 너무 이론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만 아니라 실제 실천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빨리어로 써져 있는 것들이 보완이 되니까 빨리어에 의한 경전이 상스크리트어에 의한 경전을 보완해 줌으로 해서 불경의 가장 높은 경계는 상스크리트어와 빨리어가 결합되어 가지고 완전히 번역이 되는 것이 오늘날 저 높이 평가되는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건 놔두고 문제는 상스크리트어 체계를 현장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쪽에 가서 사천성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같은 단어 하나에서도 상스크리트에서는 하나의 문장 변화가 8가지로 됩니다. 내용이 8가지로 변화해갖고 그 용도에 따라 처지에다 달아지는 보고 나서는 하늘은 하늘, 왕은 왕, 그것만 얘기 고정관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한문 갖고는 못 따라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젊은 현장이 배워서 난 현장에 가서 배우란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81페이지 밑에서 7째 줄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위차 다시 천축국에 가서 법을 원전을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위차 천축국에 가서 인도에 가서 공부를 위하여 진짜 경전 공부를 위하여서 타는 우내도료 장안 다시 장안에 돌아가고 장안으로 올라가고 야, 나 혼자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할 사람 모으자 만들었던 것을 찍었던 거예요. 타는
우대도요 향한 서울 당나라 서울 향안으로 가서 혼자 안 가게 공부팀 만들었죠. 그래갖고 왕한보다 이 얘기 정부의 얘기에서 요양요 동관 더불어서 같이 인도로 공부하러 갈 사람들은 요양요를 약간 모집했다, 초청했다. 갈 사람 모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본래 이 준비 개정료. 그래서 본래 했던 대로 하자 한 대로 개정료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가서 수행 계획이죠. 개는 깨우칠 기자 고할 것도 되고 정은 길정자 되고서 가서 공부하는 과정에 관한 계획서를 준비를 했다. 준비 개정료 가서 인도 공부할 준비를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가시 그렇지만은 그러나 유우 당초에 있은 당나라가 막 수나라가 무너뜨리고 태웠던 당초에 있어서는 당조 초건하여 이 돌궐이 경상 소요 변방하여서 돌궐이란 말은 이 원래 말하면 투르크 그래서 말하면 티르크라고 한다. 투르크 돌궐 터키족들이 그러나 그것은 다시 말하면 투르크는 흉노족과 비슷한 것입니다. 투르크족들이 항상 언제든지 소요 변방 중국 중앙아시아로 하는 산쪽을 전부 다 투르크족들이 전부 다 장악을 했다고. 그래서 항상 붙잡고 앉아갖고 소요 변방 변두리를 어디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방해를 받기 때문에 조정은 음금 사인 출경하였다. 당나라 조정에서는 곧바로 개인적인 자격으로 해서 인도 공부로 간다는 것은 사인이 출경 경 넘어 인도 가는 것들은 못 간다. 가봤다 니 잘못하면 죽고 나지만 나고 전쟁 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음금했다. 그러니까 출국에 가려고 할 때 있은 출국 신청들이 아까 흉노들의 방해를 받아서 출국 신청들이 피관부 비준 관부에서 정부로부터 쉽게 말하면 문경을 한다거나 외무부로부터서 정부로부터서 관청으로 붙어서 비준 승낙을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다 말이다. 그 말은 출국 신청들이 미비준 승낙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기로 다 계획을 모아갖고 저희가 짰는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결제가 안 나왔다고 말이다. 원래 약호적인 화반들이 도불원이 거려 그렇게 같이 가서 인도 공부를 가자 했던 인도 공부팀이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흉노족들이 날리고 가다가 공부도 못하고 언제 맞아 죽을지 대표 죽을지 모른다는 혼란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원래 약호적 화반들이 같이 가자고 즐겁게 좋아서 가자고 했던 약호적 어울렸던 서로 간에 화합했던 화반 동료들이 동료들은 다시 말하면 조직반이죠. 예체로 그러면 이거 보니까 10명씩 조직이 됐다고 합니다. 10명씩 인도 공부로 가자 하는 조직반들이 도불원의거요. 아이고 가다가 빠져 죽을지도 모르니 그래서 모두가 다 불원의거요. 가려고 인도 가자고 하는 생각을 불원 취소 철회해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터키족이 얼마나 강합니까? 현재 시로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터키족이 결국은 러시아족을 다 뜯어 막았던 족이 다 터키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 경우에서도 결정적인 방향을 조정하고 있는 집단은 아직도 지금 터키입니다. 돌궐, 터키, 그 다음에 이것이 흉노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던 개념입니다. 이 터키가 돌궐이 경상 못해서 해갖고 그것 때문에 못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밑에 그래서 원래 약호적 화반들이 다 좋아서 한때 울렸던 동료들이 조직체들이 모두가 다 불원의거료 모두가 가지 말자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단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단 그러나 저 각 사호야 동불교련 동불교타 서천취경적 절집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각 이 사람에 대해 그렇지만은 그에 대해서는 사호도 털끝만큼도 동불교한 흔들림이 없는 타. 네? 그 털끝만큼도 동요 불교 동요가 없었던 동요가 없는 그는 누구요? 삼장법사죠. 삼장의 서천취경적 절심 그 서천에 가서 기어코 내가 공부 올란다고 했던 삼장법사의 결심은 눈꽃만큼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호야 사호당 털끝만큼도 이 동요 불교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갖고 다시 뭐냐면 상태종 정관 3년에 그러니까 기원 629년에 8월 달에 그는 혼자라도 가난다. 그래서 아까 가난 사람 다 안 가보다 하니까 혼자라도 해요. 저는 장안 출발하여서 장안으로부터서 서울로부터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출발했냐? 혼재 반회 서역적인 객상 떠다니는 대상들 객상이란 말은 이제 장사꾼들이죠. 낙타 타고 보다 그때 다니는 낙타 타고 다니는 장사꾼들 이 객상 이동하고 다니는 낙타 타고 다니는 서역으로 가는 움직이는 장사떼들 속에서 서역으로 돌아가는 장사꾼들 속에 혼재 꼽사리 끼어갖고 장사꾼들 속에 혼자 끼어갖고 그는 장안을 출발해서 어떻게 갔냐? 그 대목에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과료 옥문관 그 사막을 건너 지나가는 그 중간에 있는 당나라 쪽에 중쪽에 있어서 서역으로 가고 못 가고 오는 가운데를 쭉 막아버리는 지역이 옥문관이라고 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보시면 여기 지도에 설명한데 그럼 지도책을 좀 갖고 와서 걸어놓고만 될 것인데 나중에 여기서 좀 추측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옥문관이 어디냐 하면 다시 말하자면 여기 서역 쪽하고 흉노족 쪽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하고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 서쪽에 그 문이 옥문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지도에 말씀드렸습니다. 옥문관 쪽을 지나서 거기를 지나면 이제 그 다음에 서역으로 인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옥문관을 지나서 그 사람은 옥문관을 지나갔고 연후에 곧바로 고진 외톨이가 되어서 서행 쪽으로 서쪽으로 공부로 간다는 팀이 다 안 간다고 해버리니까 삼장법사 현장이 혼자 거기 서쪽으로 고친 외로운 몸뚱아리로 쪽을 가게 됐던 것이다. 가시 그런데도 타는 강도 그렇게 혼자 가는데도 강도 달경 양주라고 하는 건 이제 그때는 양이라면 추울 양자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막지대에 굉장히 온도가 변도가 오면 춥고 그런 거예요. 양주 지역에 겨우 막 강도달 막 그가 혼자 양주 지역에 도달하자마자 그 양주 지역을 바로 해보자면 어느 날 그건 뭐냐면 감숙성에서 무의현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숙성의 무의현에 막 도달하자마자 곧바로 편피 도덕 이대량이라는 도덕에 의해서 그 다음에 관요 기래 관요라면 관요라면 감독관이 발견되어서 말이에요. 그 관요 발견되어서 붙잡혀 갖고 말이에요. 그래서 감독관인 이대량한테 들켜서 붙잡혀 갖고 길에 붙잡히게 되어서 그 다음에 핍착타연월로 반한 그래서 곧바로
경은 말이 억지로 말이 경핍별 억지로 끌려서 말이 착타 연원로 자기가 그 갔던 갔던 길에 가를 되돌려서 거꾸로 돌아서 연원로 길을 따라서 반회로 그다음에 반회 다시 어디로 돌아와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말이다. 끌려 돌아오게 됐다. 여기까지 가면 고생 속에서 가려고 남들 안 갔는데 자기는 장사꾼 속에 끼어서라도 이대로 가려고 가다가 마지막에 그 아까 말하자면 그 옥문관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그쪽을 지키고 있는 감독관인 이대량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쪽에 있어갖고 그렇게 펴서 억지로 돌아오게 됐다.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후에 그래서 붙잡혀서 제 82페이지로 있던 붙잡혀갖고 그런데 붙잡혀 오는데 후에 제 유의 호심하상적 이 방조하에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유의한 말은 어떠한 한 사람의 호심하상 마음씨가 좋은 스님의 삼배 중이가 있죠. 스님의 방조하에서 그 스님이 서둘러서 도와줬던 것이죠. 어떤 마음씨 좋은 스님의 도움을 얻어서 제 연야 도출 요 양주 그래서 그는 겨우 비로소 했잖아. 그래서 도움을 받아갖고 그래서 비로소 그는 연야 밤을 도와서 밤중을 이어서 도출요 양주에서 붙잡혀 오다가 다시 어떤 스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밤중을 틈을 타서 다시 도출요 그 양주에 붙잡혀 있던 데서 빠져나가게 되었다. 그래 빠져나가고 어디가 이제 자연히 이제 인도 가는 길을 가겠죠. 그래갖고 쾌도 옥문관시 다시 옥문관을 이제 오다 옥문관 다시 지났어요. 도란 말은 겨우 이르렀단 말인데 쾌는 뭐예요? 빨리 아주 급히 서둘러서 옥문관에 이를 때 얼마나 서둘러왔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막 먹도 모르고 그 망아지 타고 죽을 고생하고 서둘러왔어. 도망을 왔는데 타는 기적 마가야 누사료 그러니까 먹도 모르고 막 달려왔던 현장 태우고 달려왔던 그 기적 막 현장을 태우고 왔던 그 기는 마타기자니까 태우고 왔던 망아지는 야 누사료 뭐요? 자기 죽었다고. 그러니까 피곤해서 힘 빠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망아지가 죽었어 이제 그 사막 지역에 도망가다가 밤중에 그래서 결국은 현장 태우고 왔던 말은 피곤해서 죽었고 그 현장은 과료 오좌봉화대 5개의 5자리에 있는 봉화대 군대 신호고 보도하는 봉화대를 지나는 동안에 말이에요. 과료 오좌봉화대를 지난 다음에 거기 최후의 군대 최전방이죠. 전방 방어 지역을 지나갔고 통과해갖고 도망쳐서 그 다음에 변진임요 그 다음에 보자 진료 거기까지 이제 동아리 지났으니까 이제 바로 인도 갈 것 같을 때 그 다음에부터 기가 막힌 이제 힐을 한단 말이에요. 진임요 들어갔는데 어디로 갔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진임요 항무인연적 막하연적 사막이라고 막하연적 사막이라는 모하연입니다. 모하연이라고 하는 그 사막에 도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막은 무엇이냐 하면 무인적 사람도 없고 연이라는 것은 불기운이요. 밥에 먹은 흔적이 연자예요. 그 끝이라면 연자니까 그 연자는 여기 연기 연자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밥에 먹은 흔적이 머물러 있는 흔적이 없는 황무 전혀 거칠어갖고 사람 흔적을 볼 수 없는 그 모하얀 사막이 있는데 아니 도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혼자 모하얀 사막에 뛰어들어갔으니까 어쩔 것이요? 죽으러 간 것이지 이제. 여기서부터서 3장은 이 생명을 건 수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보시다 여기 서유기에 보면
그 사막이 막 흘러간 대목이 보이죠.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사막은 뭐냐면 저 치시 이 사막은 뭐냐 모아의 사막은 뭐냐면 허칭 말하자면 800리의 유사적 대과벽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800리나 되는 모래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유사적 모래가 흘러내리는 대과벽탄. 과는 말이 칼과자도 이제 창칼로 해서 그 모래가 흘러는 뭐 들어갔어? 그 끌려다가 뭐죠? 밑에 있는 벽탄 그 부뚝부뚝하고 있는 돌멩이 쏟아 있는 예, 암석 있는 대로 거기에 뾰족뾰족한 암석가 있는 것이 그 말하면 과벽탄입니다. 대과벽탄 지역으로 모래가 흘러내리는 그쪽 지역으로 혼자 흘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타는 갓난지 주로 100다리 이후에 그는 아주 갓난이라면 가진 고생이죠. 그는 가진 고생으로 갓난지 가진 고생을 하면서 주로 100다리 100여리가 넘는 길을 다리를 갓난지 주로 겨우겨우 통과해서 지냈단 말이에요. 100리가 넘는 모래 줄줄 흘러내리는 모래사장길을 걷는 다음에 실제 그러다 보니까 구갈 난내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입이 말라서 구갈에서 난내 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난 어려울랐다니까. 난내 입이 말라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유할에 갈수 수시 그래서 잠깐 멈추면서 내 갈수 입을 마른 입에다가 물을 부숴주려고 갈수 수지 말라고 하는 수시에 물을 부수려고 했을 때 입에다가 물 부수려고 할 때 일불소심 조그마한 아주 작은 소심이 주의요. 조그마한 작은 부주의로 인해서 이 불소심은 부주의라는 주의를 버렸단 말이에요. 작은 부주의로 인하여 그 말이에요. 일불소심으로서 대목이 기가 막힙니다. 이 낭이적 수가 그때는 가죽 차두로 가죽 차두로 되어 있는 수성이죠. 낭이 가죽 차두로 되어 있는 피낭이적 수통이 경전도 발광요 수통이 잘못해갖고 엎질러져갖고 말이에요. 끝내 전도 모두가 다 발광요 다 흡수해져갖고 그 물통에 있는 물들이 다 발광요 파란 빗방자고 방자는 뭐예요? 빈달 광자가 아니라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다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있는 물통이 조그마한 주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가죽으로 되어 있는 물통 안에 있는 물들이 경전도 발광요 모두가 다 엎질러져 갖고 다 말라 빠져 날아가 버리게 됐다. 얼마나 기가 막혀. 이게 죽을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면 낭리 그 가죽 물차두요. 가죽 물차두 속에 있는 물들이 마침내 끝내 다 모두가 발광요 다 잘못해갖고 다 말라버렸다. 발광요란 말은 말라버렸다 그 말이다. 물이 빛광자는 빛광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하나 없어. 그래서 극목소견 그건 끝자니까 멈춘단 말이에요. 극목소견 눈이 멈추는 소견 눈길이 닿는 곳 끝 닿는 곳 마라. 눈길이 닿는 곳은 망망사막 오직 끝도 앞도 없이 막막한 사막뿐이었단 말이에요. 일망무제 한번 봐봤자 한번 보아도 무제 끝이 없어. 사막뿐이야. 그래서 날이 한 조득도 일적 순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 한조 더욱이 한조 또 찾을거냐 말이에요. 한조 조득 조득이란 말 뛰어가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조득 도
일적 순위 한 방울 물방울이라도 어디서 이 망망무지한 사막 속에 찾을 수가 있을 것이냐. 더구나 이 물가관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망무지에서 어떻게 찾을 것이냐. 물 한 방울 어디서 찾을 것인고. 그래서 타는 교차가 교는 깍 이빨을 문단 말이에요. 그는 이빨에 이를 앙당 물고 그리고 극도 갓난지 아주 극도 극히 정도가 높은 아주 어려운 갓난지 아주 어렵게 그는 이를 앙당 물고 아주 어렵게 난지는 목적은 똑같아요. 갓난지 어렵게 주로 5천은 안쪽장 난지하고 똑같아요. 주로 5천 이후 닷새 동안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갓난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 물도 없는 데서 죽지 않으면 살기로 닷새 동안을 걸었단 말이에요. 5천을 주도 이후에 걸고 나서는 감도 천선지전 느낌이 어떨 것 같아? 천선지전 학생 뭐요? 하늘이 빙빙 돌선자예요. 지도는 뭐예요? 땅이 엎어져 이렇게 온 세상이 빙빙 돌아. 천도 지도는 경계를 지전하는 경계를 느끼게 됐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이제 정신이 없어. 천도 천선 지전하는 경계를 배우고 그러고 나서는 또 팽팽히 돕니다.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뭐예요? 할 거 없으니까 온도로 땅바닥에 정신 넉나가갖고 쓰러졌다. 쓰러진다면 뭐예요? 쓰러지면 이제 힘없으면 못 일어나죠. 그래갖고 반야 밤중의 전통함까지 반이 절반이니까 밤이 올 때까지 밤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밤이 왔는데 밤이 오니까 이제 낮에는 모르지만 밤중에 되면 사막에서 엄청나게 춥죠. 그래목이 나옵니다. 밤중에 되니까 자골적 한풍이 자는 뭐예요? 뼈를 쑤시는 창으로 혹 찌르는 것을 뼈를 찌르는 천바람이 불어서 그때 비로소 타급 취성료 숨이 넘어가려다가 원체 춥고 못 견디겠으니까 그때 비로소 그에게 취는 뭐예요? 끼우치기잖아요. 급취성료 충기로 말미암아 숨이 넘어가려면서 깨어난 숨이 들어서 깨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급취는 불취자니까 숨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뼈를 찌르는 추위 속에서 살라고 숨이 들어서 가면서 목구멍에 숨이 들어가면서 성료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정신이 돌아온 게 어찌 것이죠. 벌벌 떨면서 돌아낸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천냥용 박수 뭐예요? 천냥용 하늘이 빠른 환하게 밝아졌단 말이야. 새벽에 이 대목이 그 전개를 쉽지만 보죠. 하늘이 밝은 양자에 이제 동이 터오기 시작했어. 추워 덜덜 떨고 있는 동안에 동이 터오기 시작하니까 하늘이 밝아지니까 양자는 양 밝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타는 걸련간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얼어 죽게 생긴 상황 속에서 보면 무엇이냐? 간도 취재전면에 곧바로 도연히 앞을 쳐다보았더니 간도 취재전면에 그 앞면 눈앞에가 무엇이야? 취도도 간도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제전면전에 불원적 지방 멀지 않은 가까운 데 앞에 눈 띄는 거 뭐예요? 불원적 지방에 멀지 않는 곳에 취유 일괴 녹주 한 덩어리의 푸른 섬이 보였다. 오아시스가 보였단 말이에요. 오아시스 보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지. 물이 나게 녹주제. 이 대목에서 설명 안 해도 다 봐기. 이런 데로 이제 얼어 죽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정신이 나오기 시작하고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떨리다 보니까 정신이 돌아가고 호흡이 쉬어갖고 그러면서도 동이 튀어서 보니까 저 앞에가 보이지 않는 곳에 조그마한
한 덩어리의 녹지 푸른 섬이 보여. 그 다시만 푸른 섬보다 뭐야? 푸른 풋덩어리가 조그만 덩어리가 보이는 것이야. 즉 오아시스가 보인단 말이야. 오아시스가 보였다. 그래서 편 양양 창창지 양양이라면 쩔뚝쩔뚝 그 말이야. 창창이라는 말은 발을 질질 끌고 그 말이야. 양양 창창지 발을 질질 끌면서 분요 과거 그쪽으로 아까 뭐 와시 쪽을 향해서 분은 서둘러 붙자니까 막 뛰어갖고 힘을 온 죽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그 물한테 물하고 마시기 위해서 하거든. 여기서 바로 쩔뚝쩔뚝하면서 그 섬을 향해서 죽지 않은 살기로 달려갔던 것이다. 과연 그때 뭐예요? 과연 그다음 뭐예요? 눈녹적 뭐죠? 눈녹적인 눈 이런 말은 아주 부드러운 거죠. 아주 부드러운 푸른 풀들이 청초들이 파랗고 연한 파란 풀들이 그 아까 오아시스 물속에서 나온 것이 그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쁜 부드러운 풀들이 있는 곳에 뭐예요? 물이 있겠지.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예요? 풀 밑에 보니까 무엇이냐? 청청적 천수 맑고 맑은 물이 꿀떡꿀떡 물이 거기서 청청적인 천수가 오아시스 물줄기가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아미타불 또나 아미타불 부처님이 정우 득구로 끝내 이 불쌍한 수행자를 구해 주신 것이로구나. 이렇게 멋지게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은 여기서 이제 안 죽고 살아난 것입니다. 거기서 물을 마시게 되니까 살게 됐죠. 그리고 오아시스에서 나온 물은 그렇게 더 춥지 않거든요. 그래서 살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끝내 득구로 우리를 찾아서 이겨주시는 거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 현장이 그래갖고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뭐냐면 경과 반개의 다월적인 고난과정. 그냥 물 발견하고 그 하다 보면 뭐또 참아 먹었죠. 그래서 물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서 그 풀을 뜯어 먹던 여튼 간에 오아시스 발견했으니까 죽진 않겠지. 그래서 반개 다월 반개 다월이란 말은 한 달 절반이 가도록만요. 거의 한 달이 다 가도록만요. 다월적인 고난 역정에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한 달이 거의 가도록 하는 고난을 겪어가면서 경과 지나면서 현장은 제주출료 호한적 사막. 그 넓고는 크로자의 그 한자고 넓고 넓은 사막 지역을 사해는 사막 지역을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이 있어도 죽을 고생을 하면서 현장은 한 달 주출료 걸어서 벗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갖고 죽을 사자 사이라야. 예?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것은 도둑 들어가서 죽을 사자 사이에요. 여기는 모래사자 사이지. 여기 그런데 여기는 부사 사이인데 모래사자밖에 없을게 지금 사진 빼는 것이야. 있는 것은 모래밖에 없을게. 모래의 바다를 넘어서 내도료 고창국 그 상황 옆에 있는 고창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창국은 어디가 있냐면 그 현재에 있어서는 신강성 옆에가 있거든요. 신강성 안에 있는 신강의 경내에 있는 고창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하게 됐다. 고창국 왕이 청설 탕승대도 도달하고 고창국 왕한테 보고가 되었어. 당나라 중이 도착했다 하는 얘기를 청설 말을 듣고서 고창왕이 듣고서 어쩔 것인지 기가 막히게 그래서 붉은 파료 붉은 파료 사신을 보내지 않고 사신만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그 말은
붉은 사신만을 보내지 않고서 말이 파료 사신 그 영접타 몸소 그 말이 그 생략돼 있어요. 사신만을 보내지 않고서 바로 자기가 가서 그 영접타 이 현장을 가서 영접마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한청차 강경설법 이렇게 고생해 오신 스님한테 한번 말 들어보자. 그래서 그리고 또 오히려 더 나가서 다시 말하면 고창국 사람이 중국에서 온 현장한테 맞이해갖고 우리를 위해서 경을 강경설법 경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부탁해 왔다 말이에요. 거꾸로 북한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죠. 현장이 그래서 이제 고창국에서 얻은 공부도 이제 건강 회복했겠죠. 그리고 다 생략되고 그 다음 이 현장이 고별료 서창국 이후에 고창국에서 또 바깥이가 서창국이에요. 서창국 쪽에 서창국 왕한테 가서 이제 신세 주고 했을게 이제 회복했을게 바로 서천으로 갈란다. 인도 갈란다고 해서 고별한 다음에 서창왕을 고별한 다음에 고창국 왕이 서창왕인 겁니다. 서창왕을 고별한 다음에 계속 연착 사조지로 전진하였다.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조지로 뭐요? 사는 시삼자고 이제 다시 말하면 사자는 뭐냐면 명주시삼자예요. 조자는 뭐냐? 그러면 비단조자예요. 그러니까 사조지로는 뭐요? 비단길이요. 실크로드란 말이에요. 실크로드를 거쳐서 요 전진 실크로드로 해서 연착 계속해서 나아가게 됐다. 그 옛날 이진로에서 대상들 그런 다 왔다 갔다 하고 지냈던 기단 말이에요. 실크로드로 나아갔다. 그래갖고 사는 종 천산남로 천산북로가 결국 말하자면 파키스탄 쪽에 있는 그 높은 산 국경입니다. 그래서 천산남로로 천과 신강 천산남로를 따라서 종을 따라서 그는 어디까지 갔냐 하면 신강성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 지나서 천과 신강성을 지나서 우종 총령 북구 총령이 뭐냐 그러면 총령이 뒤를 찾아봐가 또 찾아봐야 파밀고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인도 서쪽이고 파키스탄 쪽이 북쪽이고 그런다. 파밀고원 쪽을 다시 말하면 총령을 북구 파밀고원 북쪽을 번과 지나서 종연적설적 능산 파밀고원 북쪽에 있는 종연적설 종연 뭐요? 끝까지 눈이 높지 않는데 만년설이요. 종연설과적 눈이 끝내 높지 않은 적설적인 산 그것이 바로 말하면 능산이란 말이에요. 능산이 오늘날 이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금천산 목계리령이라고 합니다. 목계리령 그 목색이령이라고 하는 말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천산 목색령을 넘어서 넘어갔고 지나서 그러니까 파밀고원을 넘어서 왔다 가서 어디로 갔다 수리산 길로 다시 가갖고 저 인도를 가려면 접근 산으로 못 가고 돌아서 파키스탄 쪽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최경 대청지 다시 대청지라고 하는 큰 산 밑에 있는 큰 산 밑에 있는 연못 대청지를 지냈다. 대청지는 그 바로만 보였다면 전소련 경내에 있는 침세극호라고 합니다. 침세극호를 찾아보려고 못 찾아서 못 찾고 말았습니다만은 나중에 찾아보려면 침세극호란 말은 뭐 한자 말고 옛날 말하면 몽고 말하고 뭐 섞어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바이카로 아니야 뭐 바이카로 아니 바이카로 아니요 침세극호. 그래서 다른 호를 뭐 말합니다. 세극호는 극호는 세극호는 사이칼 극호는 그냥 칼호란 말하는데 바이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도달조 서돌골 입구에 여십자 앉아간 임nhập 자로 되고 섭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포가한 이런 말은 여포가한 아프칸 칸이군. 그 여포가한 인 대개 왕정소재지 왕 여포칸 아프간니스탄 그런 것 같습니다. 여포칸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정소재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그 왕정이 있는 소재지에 거기 있는 것이 뭐냐면 성이 뭐냐면 소엽성입니다. 그 소엽성에 도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고르 그 여포카한의 이 소재에 있는 그쪽 지역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돌고 여포카한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소엽성을 지나서 그 소엽성을 바로 보자 뭐라고 하냐면은 소엽성은 쇠엽이라고도 한다. 즉 쇠엽인데 이것은 전소련적인 타극마흑이라고 합니다. 그 타극마흑은 타클라 마르크라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쪽 말로는 말하는 타클라 마르크라고 합니다. 타클라 마르크 지역을 넘어서 소련 땅 타클 마르크를 지나서 타클 마르성에 도달해갖고 그래서 바로 과도 오호수라고 하는 또 큰 오수관 과도 오가 조자 어쩌요 제주까지 점이 있는 거 봐도 그래서 조호수를 지났다. 조호수는 뭐냐면 그건 아가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모하라고 하는 길을 지나서 하니까 아가모하 물줄기를 지나서 호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이 강줄입니다. 그래서 이 과조 호수를 과도 조호수를 지나서 과도란 말은 도과란 말 지나서 말이에요. 그래서 동남쪽을 향해서 끊고 돌아서 동남쪽을 돌아서 그러니까 이강 건너해서 동남쪽을 향해서 꺾어서 다시 꼬꾸라져 갖고 다시 인도로 가려고 해서 동남쪽으로 돌아죠. 꺾어져 가갖고 중신 등상 파미르 고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삼스럽게 이제 또 산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중상 등상 어디로 가냐면 파미르 고원, 파밀 고원 쪽으로. 그 파밀 고원 쪽은 뭐냐면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사이에 있는 또 높은 고원이다. 파밀 고원 쪽을 향해서 다시 올라갔다. 산쪽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다시 저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 서돌골 남단쪽 서돌골이라면 서쪽 돌골이니까 터키입니다. 서터키의 돌골의 남쪽 끝터리인 끝터를 지나서 어디 가냐면 요새 철문관 천험 철문관이라고는 아까 옥문관 다음에 철문관이라고는 또 그쪽 지키고 있는 국경 감시관이에요. 그 아주 천험이라면 하늘에 솟아 있는 아주 험한 산봉지 산골짜기입니다. 천험 지역을 천문관 천험 지역을 요새를 지나서 통과해갖고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냐면 오늘날 뭐냐 아프간의 이 파달극산이라고 하는 파다르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천문관 요새를 지나갔고 그 다음에 과도냐면 과요 여파라라고 하는 지역을 또 과로 지나서 그 여파라 뭐라고 과로 쓴지 뭐냐면 아프간 북부에 있는 지역이 여파라란 말이에요. 여파라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과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정정주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죽을 고생하라고 정정이란 말은 하루도 빠짐없이 날짜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정이라고 한다.
그래 하루도 빠짐없이 1년 내내 그러니까 하루도 쉼 없이 주로 1년 동안을 끊임없이 걸어서 주로란 말은 달릴 숫자는 걸 숫자입니다. 1년 동안에 그 산보짜기를 걸어갖고 어디로 갔냐 하면 거기 620% 되어 있습니까? 28. 근데 그것을 고쳐서 날짜 정정이 뭐냐면 630년도 고쳐주시더라고요. 예. 630년에서 하마 630년 말년에 어디로 가냐면 총우 도달료 천축국적 서북부 서축국 즉 인도 서북부 그러니까 인도 동북부는 뭐예요? 간지스강이 있고 여기서는 서북부는 인다스강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달이 됐다. 우리 시간이 가버렸는데 근데 한 김에 요 밑에까지 좀 끝내야겠다. 여기가 내 계획되니까 그 현장은 경과 천난 만험 1000가지 어려움과 10,000가지 험한 꼴을 다 경과 지나서 종우레로 끝내 내 도료 마갈타국이라고 하는 인도에 있어서 마지막 마갈타국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하게 됐다. 마갈타국이었냐면 그 인도의 이 비아니나라고 하는 남북지역 비아니나의 남북지역에 있는 마갈타국이네요. 마갈타국의 정계 천축불고 그것은 뭐냐면 마갈타국에서 여기 마갈타국에 있는 조건 뭐냐면 정계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정계 천축불고 최고 이 천축불고 인도에 있어서 불교 이론에 있어서 가장 높은 학부인 대학인 공부과학인 최고 학부 마갈타국 최고 학부인 그것이 나란타사 제일 높은 인도 불교 이론을 본부인 나란타사라고 하는 절에 종우대도 도착하게 되었다. 그 마라난타라고도 하죠. 나란타라고 하는데 그냥 마라난타. 거기 어제 도달하니까 나란타사에 도착해서 수도료 도착하니까 뭐예요? 수도료 환영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일천닭의 수봉 착향 1000개가 넘는 일천닭이니까 1000개가 넘는 손으로 바치는 수봉 착향 손으로 몸소 손에 들고 나와서 바치는 향과 그 다음에 화는 화연 손으로 바친 향과 그 다음에 선화 생화연 생화가 그러니까 향과 생화적 화상 그 꽃과 향을 가지고 있는 화상들이 중들이 화상적인 열렬 환영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을 고백을 거쳐서 아까 말한 아비사부처님이 관세음보살 살려줘갖고 그러면 이제 큰 마지막에 환영을 받는 대목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대목을 보면 얼마나 그동안에 죽을 고생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여기까지가 바로 말하자면 일단은 죽을 고비를 겪어가면서 현장에 혼자 고비를 넘겨놨던 대목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장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현장은 열렬히 환영을 받았고 중요한 문제를 통해서 현장이 지금부터 시작한 것이 인도와 중국을 통해서 사실 말하자면 잘못하면 프랑스와 독일이 싸움나듯이 인도와 중국이 전쟁했을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다시 말하자면 현장이라는 사람 하나에 의해서 인도와 중국이 날판 제국주의적인 전쟁터가 아닌 문화적인 결속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이와 같이 힘들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2월 24일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막 원대로 그냥 설명을 했지만 어렵게 없다만 얘기하셨죠. 이제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위원장은 얼마나 고생하면서 했습니까? 또 그분은 혼자 위해서 그 사명감을 갖고 큰 북방 인도와 중국을 연결시키고 더 나아가는 한국까지 구조를 연결시키고 그 껴져져 일본 놈들까지 다 연결시켜갖고 다 하나를 아시아를 연결하고 고생하셨던 현장 시민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좀 하고 그러고 끝내십시다. 네. 공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기 나온 천사는 예. 젊은 사람들 여기 이제 천사들이 마셔. 어떤 친구들 말하면 중국인 사람들이 가장 경계 천산이고 주호미가 한다니까 그 천산이거든. 이 천산의 키가 굉장히 세서 이제 고선도 중국으로 필리핀 기산이 한라산이 마포구의 한라산이 길을 막았기 때문에 조선이 안 없어지고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되면 저기 우리 정 교수가 우리 모임을 갖고 또 그냥 중용으로 보면 극기예요 극기. 정 교수가 극기로 바로 맞아. 나로서는 여기 왔지. 이런 것들을 크게 보자면 이걸 통해서 중국과 인도와 한국이 다 연결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강의가 최고로 재밌으셨답니다. 네? 오늘 강의가 최고로 재밌으셨대요. 아이고, 아도 모르지만 오늘 하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틀리게 해도 그냥 틀린지 말지 몰라.